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등속과 등가속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 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F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힘이 가해지지 않는 힘이 0인 상황에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힘이 0인 상황에서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죠. 멈춰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는데 등속 운동을 하는 건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공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것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는 힘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물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물체가 처음에 속력이 있었다는 거야. 처음 여기서 가는 속력이 있었다고 할 때 이 속력이 계속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것도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걸 한번 볼까요? 마찰이 없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 공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 공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겠지. 떨어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 밑에서는 이 공에게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거든. 근데 이 공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쭉 내려오면서 이 공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같은 높이까지 간다고. 마찰이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다시 떨어지겠지. 이렇게 이 공은 무슨 운동을 할까? 왕복 운동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같은 높이까지 가겠죠. 자, 이 그릇의 길이를 더 넓혀서 이만큼 높였다.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 공은 어디까지 갈까? 굴러서 같은 높이까지 가겠지. 이건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 그릇을 끝까지 쭉 펼쳐가지고 높이를 높이지 않는다. 그럼 이 공은 처음에 여기까지 쭉 해서 내려온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속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공은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운동하겠죠. 왜?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마찰이 없는 면이면 처음에 가진 속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지. 즉, 이 내려왔을 때의 속력이 V라는 게 있을 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물체는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죠.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즉,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는 힘이 뭐다? 0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을 때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멈춰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멈춰 있거나 속력이 0이거나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진다면,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등속 운동이 아니라면 과연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이 물체는 가속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질량과 가속도의 곱의 같은 F는 ma라는 공식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중요한 공식인데 F는 ma.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해지는 힘에 비례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냐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m이 뭐냐면 질량이고 요 a가 뭐냐면 가속도예요. 요 가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힘이 가해지게 되면 등속 운동이 아니라 힘이 가해지게 되면 가속 운동이 된다. 가속이라는 건 뭐냐면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속력이 V였는데 1초 후에는 2V가 되고 3초 후에는 3V가 되고 4초 후에는 4V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속력의 차이, 같은 시간당 속력의 차이가 얼마예요? V 증가했지. 얘도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요? V 증가했죠. 얘도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요? V 증가했죠. 이처럼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변한 속력의 변화량,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같은 시간 또 같은 구간에서의 가속도, 즉 속도의 변화량은 지금 이 얘 같은 경우는 V에서 2V로 3V로 4V로 증가, 속력은 계속 증가했잖아. 2배, 3배, 4배 쭉 증가했지만 그 속력의 변화량은 어때요? 지금 변화량은 V만큼이 변화했잖아. 그럼 가속도는 어때? 일정하지? 이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 아, 힘이 일정하다. F란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면은 이 물체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속력.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속 운동과 등 가속 운동을 한번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해요. 자,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좀 아까 얘기했죠. 자, 힘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은 얼마다? 없다. 힘은 0이다. 힘이 0일 때 등속 운동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운동일까요? 속력이 자,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v라는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게 등속 운동이지. 그렇다면 이 등속 운동에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계속해서 일정하겠지. V가 일정하니까 1초, 2초, 3초 후에도 계속 V는 일정하잖아. 따라서 시간과 속력의 관계는 등속 그래프에서는 어떻다? 일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시간이 증가하면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증가하면 이동 거리. 속력이 일정하게 되는 대신에 거리는 꾸준히 증가하겠죠. 쭉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자, 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 어디에서? 등속 그래프에서 시간과 거리 그래프는 거리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이해되죠?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기울기는 뭐분의 뭐예요? 바로 가로축, x축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가 되네. 우리 거속시 기억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결국에 뭐다? 속력이다. 와우.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뭐와 같다? 바로 속력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시간이 뭐 1초 동안 거리가 뭐 10m를 이동했다.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10m per sec.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겠지. 두 번째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x축이 t라는 시간이고 요 y축이 v라는 속력이야. 그럼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만큼의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 넓이잖아. 그치?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네. 방금 했잖아. 거속시 기억나요?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네. 아,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밑에 넓이는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초다. 그럼 이 속력은 10m/s로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였다. 그럼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하는 거야? 1 곱하기 10. 10m를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등속 운동에서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꼭 기억해야 될 거, 힘이 어떻다? 0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등 가속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등 가속 운동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이게 A가 뭐예요? 가속도야.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속력의 증가량이 가속도니까 속력이 일정,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이 변화량이라는 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일정하게 감소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보통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이야기할 건데 속력이 변화하는 양이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죠.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야.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인 등 가속 운동인데, 자, 이 공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 공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력도 어떤 일정의 힘이잖아요. 일정한 힘을 받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F는 뭐라고? ma라고.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존재하면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어떻다?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이게 등가속 운동이고요. 등가속 운동은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 값을 볼게. A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어떨까? 속력의 변화량은 일정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속도는 어떨까요? 가속도가 일정한 대신에 이 속도는 1초, 2초, 3초 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속력이 계속 증가한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얘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동 거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번에는 여기랑 좀 다른데 아까 시간에 따른 이 거리에서 이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그랬잖아. 이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 이 거리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계속 달라지지. 기울기 달라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울기 역시 속력을 말해. 근데 여기서는 속력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잖아. 왜 그렇겠어? 가속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속력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잖아. 기울기가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뭐가 있다? 속력이 증가한다.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순간, 이 순간에서의 이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순간에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 기울기는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시간분의 속력.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 그게 뭐야? 가속도가 되는 거지. 와우. 즉, 이 기울기,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선생님, 아까 그러면 등속 운동에서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이거 역시 가속도예요. 똑같아요. 근데 시간분의 속력을 한번 해봐. 기울기가 얼마 나와? 0이 나오잖아, 0.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속도가 0인 거야. 즉, 등속 운동은 가속도가 0인 거죠. 그런데 등 가속 운동은 기울기가 존재한다. 일정한 가속도가 생긴다. 그리고 그 가속도 값은 일정하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요 넓이는 뭐와 같겠어요? 이동 거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과 가속도에서 요 넓이는 뭐와 같을까? 이 넓이는 이 시간에서의 뭐가 같다면 속력과 같겠지. 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 풀기 이제 수월하다. 여러분들 이걸 조금 기억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서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등속 운동이랑 등 가속 운동이랑 1초 후에 이동한 거리는 누가 더 많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가속도 운동이 훨씬 더 이동한 거리가 많은 거 아니냐는 여러분들 착각을 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주길 바래요. 왜냐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등속 운동은 이렇게 증가하고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등 가속 운동은 속력이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 가속 운동이 더 이동 거리가 많지 않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넓이가 거리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이 넓이가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등속 운동이 이동 거리가 더 많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초 후에 10m/s라는 속력에 도달하는 등가속 운동이 있었고, 계속해서 1초 동안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등속 운동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등속 운동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m가 되는 거야. 그런데 등 가속 운동에서는 1초 동안 가속했기 때문에,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1 곱하기 10 나누기 2니까 5m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따라잡히고 등가속 운동이 더 많은 거리를 운동하겠지만, 처음에 1초 동안 또는 2초 동안 등속 운동보다 이동거리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해설되는 방법, 크게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힘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이 0이면 등속 운동이다. 이게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등속 운동인데 왜 힘이 0이냐? 힘이 0이기 때문에 등속이고요. 힘이 존재하면 무조건 가속 운동을 하는데,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어떻다? 일정한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의 물리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 또는 물리학 1에 나오는 역학을 간단하게 설명해 봤으니까 정리 잘 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그래프를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